거울 앞에 서서 아름다운 여왕처럼 반사된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얼굴에 내려와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문득 저의 인생의 기억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떠오르며 저를 어린 시절로 이끕니다. 눈앞에는 화려한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화사한 봄 아침입니다. 핑크빛 벚꽃이 만개하여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초록빛 풀숲에서는 허브 향기가 어우러집니다. 아침 이슬 방울은 보석처럼 반짝이며 작은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맑은 노래를 부릅니다. 정원의 이 아름다움 속에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성북동의 낡고 허름한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그 시절. 작은 집에는 겨우 7평 남짓한 방 하나와 주방이 있었고 화장실은 골목의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떡을 이고 시장과 동네를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혹한의 겨울날 떡 사세요. 쫄깃쫄깃한 찹쌀떡 있어요. 라고 외치며 골목을 누비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손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많이 춥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힘든 날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잠들지 못할 때면 서윤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말이 제 인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정원과 저택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의 추억은 제 마음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준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의 영원한 히어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 아침에 서서 저는 어머니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원의 꽃들이 어머니의 미소처럼 피어나고 새들의 노래가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합니다. 어머니는 키가 크고 가늘며 고운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덥고 땡볕이 내리쬐는 날이나 차갑고 비가 내리는 밤에도 어머니는 떡을 이고 시장과 동네를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떡을 팔고 집에 돌아오시면 항상 제게 붕어빵을 하나 사오셨습니다. 제가 그 붕어빵을 받고 기뻐하며 눈을 반짝일 때마다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모든 피로를 잊었습니다. 우리 유진이 많이 춥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금방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날들이었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잠들지 못할 때면 유진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이 제 인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닮아 어릴 때부터 많은 남자아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심은 항상 주변 여자아이들의 질투와 험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인기 있는 남자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자아이들은 저를 시기하고 멀리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서 결코 행복한 결말을 맞지 못할 거라고 수군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들이 저의 마음을 깊이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항상 제 앞에서 속삭였고 뒤에서는 저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점점 그들의 험담은 더 심해졌고 저는 학교에서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관심은 오히려 저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눈물이 넘쳐 흐르며 저는 학교에서 겪은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들이 저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고 제 마음의 아픔이 그녀에게도 전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길 바랐지만 그녀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진아,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그들은 네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특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들은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비웃어요. 엄마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얼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네가 강하길 바랐다. 세상은 항상 너에게 친절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 너는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똑똑하고 강한 아이야.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야 해.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작은 몸짓으로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녀의 고통은 저의 고통과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강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다시 험담을 들을 때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네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의지해 자신감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여전히 저를 비웃었고 그들의 말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귀기가 두려웠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또다시 험담이 들렸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학교 뒷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한 남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그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항상 혼자서만 참으려고 해? 네가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도 돼.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험담이 더 이상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힘들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그 남자아이의 따뜻한 말에 의지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어머니는 평소처럼 떡을 팔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머니가 괜찮으실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오셨지만 몸이 몹시 안 좋아 보였습니다. 저를 안심시키며 괜찮아 유진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심한 감기에 걸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병원에 가셔야 했고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폐렴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회복되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힘겹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네 곁에 오래 있을 수 없을 것 같구나.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엄마는 꼭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만약 네 곁을 떠나게 되면 어려울 때는 성북동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가렴. 내 아버지가 그곳에 계실 거야.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단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고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성북동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리기 위해 저는 그동안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성북동의 큰 집을 찾아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면 어머니의 희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전 어머니가 말씀하신 성북동의 큰 집 앞에 섰습니다. 큰 저택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저를 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셔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안내된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너 혹시 혜진의 딸이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유진아. 내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했구나.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곁에 없지만 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저는 새로운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지만 어머니의 가난한 출신 때문에 두 분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가족 때문에 결국 두 분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조차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반대를 이겨내지 못했지만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는 저를 보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유진아, 이렇게 커서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는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렴. 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족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없어. 혜진의 딸이라니 그 아이를 집안에 들일 수 없어. 그들은 저를 집안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갖 계략을 꾸몄습니다. 저를 모함하기 위해 아버지의 형제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진이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녀를 퇴학시키지 않으면 학교의 명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로 인해 저는 학교에서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 주위 사람들에게도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유진이는 돈만 밝히는 애야.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저를 괴롭히는 걸 멈출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게.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은 저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한 번은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와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여기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들의 협박에 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고 멀리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떠나야겠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유진아, 어디에 있든지 항상 너를 응원할게. 내가 행복해지길 바란다. 저는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두려웠지만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며 다시 한번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작은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조금씩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네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자부심과 사랑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가족은 여전히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를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더욱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꿈꾸며 밤낮으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저는 어느새 꽤 많은 자본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지낼 날을 기다리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매우 유리해 보이는 계약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이 성사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했고 상대방은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훌륭한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유진 씨, 이 계약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믿고 모든 자본을 그 계약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이 계약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들이 제시한 주소로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모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이었고 저는 철저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본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절망에 빠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밤중 저는 빈 방에서 홀로 울며 무너졌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미래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라면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저를 괴롭혔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희생한 것을 생각하며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비록 그 계약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었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진아, 넌 강해질 수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패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돈을 모아 베트남산 채소를 조금 사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팔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베트남 채소를 먹고 싶어하는 유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유진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채소들은 저에게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줘요. 고객들은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반응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점차 성장하면서 저는 더 많은 채소를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지역에서 가장 큰 열대과일과 채소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항상 활기차고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신선한 망고와 고추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제 미모와 빠른 손놀림 덕분에 가게는 더욱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면서 저는 더 큰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산으로 가는 건 어때요? 그곳에는 더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사업이 더 잘 될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안산은 한국에서 베트남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트남의 맛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설레었습니다. 안산으로 이사한 후 저는 더 큰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를 새로 오픈하는 날, 저는 벅찬 마음으로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잘 되길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유진 씨 가게인가요? 정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산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제 가게를 찾아와 고향의 맛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유진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이국에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손님들의 이런 말들이 저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며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베트남 음식 재료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통 음식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은 쌀국수입니다. 따뜻한 국물과 신선한 재료로 만든 쌀국수를 맛보세요. 저는 새로운 메뉴를 소개하며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가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더 많은 베트남 이주민들을 고용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며 가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진 씨,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직원들은 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안산에서 가장 유명한 베트남 채소와 과일 가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를 찾으며 고향의 맛을 느꼈습니다. 유진 씨 가게에 가면 항상 신선한 재료를 구할 수 있어요. 손님들은 이렇게 말하며 가게를 자주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음식을 한국 전역에 알리고 싶어.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더 많은 지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산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저는 다른 지역에도 가게를 열어 베트남의 맛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간암에 걸려 간 이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모두 이식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진아, 네 아버지가 아주 위독해. 병원에 와서 간 이식 검사를 받아줄 수 있겠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이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유진아, 네가 와줘서 고맙다.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할게요. 검사 받아볼게요. 검사 결과 다행히도 제 간이 아버지에게 이식할 수 있을 만큼 적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기 전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신 사랑과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꼭 구할 거예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힘겹게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우리 함께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저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몸은 아직 많이 아팠지만 저는 곧바로 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버님도 잘 회복 중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큰 안도감으로 채워졌습니다. 병실로 옮겨지자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회복 중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유진아,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동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병실은 창문이 넓어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의 정원이 보였고 녹음이 우거진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며 병원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연의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겨냈어요.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유진아, 넌 정말 강하고 용감한 아이야.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병실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의 회복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간호사들은 와서 저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약물과 치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유진 씨, 오늘은 좀 더 나아 보이시네요. 회복 속도가 빠르세요. 간호사들의 따뜻한 말과 미소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낮이 되면 병실 안으로 더 밝은 햇살이 들어왔고 저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기운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요. 회복되시면 함께 산책도 하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의 밝은 날들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도 조금씩 기운을 차리며 회복해 갔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다시 올 거야. 너와 함께하는 미래가 기대돼. 아버지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병실 안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들과 그가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며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날들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를 지켜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길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병실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함께 이겨낸 시간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제가 아버지를 구해낸 사실과 우리 부녀의 끈끈한 관계를 보며 할머니와 할아버지 역시 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아버지와 저의 관계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저희를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하루는 병실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단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구해준 것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그동안 너와 내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지, 그리고 너의 용기와 희생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어. 정말 미안하구나, 유진아.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할머니의 용서를 받아들이실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유진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일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단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너를 인정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할아버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를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과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가족이 되어서 함께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가자. 할머니는 저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그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고 너는 그분의 딸로서 정말 멋지게 자랐구나.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회복 기간 동안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아버지도 점차 건강을 회복하시며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더욱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지원과 사랑 덕분에 우리는 더 큰 성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베트남 음식을 한국 전역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향의 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수술 후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저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공을 바탕으로 저는 성북동에 있는 더 큰 저택을 구입했습니다. 그 저택은 어머니와 제가 떡을 팔러 다니며 자주 지나던 유명한 찻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벚꽃나무를 정원에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벚꽃을 좋아하셨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곤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 이 벚꽃나무를 심을게요. 이 나무들이 자라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할 수 있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다짐했습니다. 봄이 되자 정원에는 수많은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정원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벚꽃잎이 날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그 저택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이 집은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루는 정원에서 벚꽃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항상 벚꽃을 좋아하셨어요. 이 벚꽃나무들이 어머니를 기억하게 해줘서 기뻐요.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지. 그녀의 사랑과 희생이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구나. 아버지는 깊은 감동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의 벚꽃나무들이 봄바람에 춤추며 햇살이 반짝이는 그날,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희생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우리는 더 큰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정원의 벚꽃나무 아래에서 미래를 꿈꾸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희생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한 날들을 맞이할 거예요. 저는 벚꽃잎이 춤추는 정원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지금쯤 어머니도 천국에서 웃고 계시겠죠? 제가 어머니를 찾아갈 때까지 어머니께서 늘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행복을 빌어주세요, 어머니.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 해주세요. 그럼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